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까? 지금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5년간 노인 심리를 연구한 스탠포드 대학의 마이클 러셀 박사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은 재산이나 건강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격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러셀 박사 연구진은 65세 이상 10,000명을 대상으로 15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노후 생활의 만족도는 놀랍게도 성격 유형에 따라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치명적인 5가지 성격 유형이 발견됐는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여도 건강해도 결국 불행한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성격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강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런 성격은 조기에 발견하여 교정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연구 참가자 중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발견하고 교정한 사람들은 2년 만에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검증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담은 노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이 초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 집에는 오지 마세요. 72세 김길수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40년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가 듣게 된 마지막 말이었죠. 황당한 것은 김 씨의 경우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년간 노인 심리를 연구해온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년기 고립의 주된 원인이 돈도 건강도 아닌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3가지 치명적인 성격 유형이 밝혀졌는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노년에 가족들과 단절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월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연구팀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성격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5세의 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성격을 바꾼 후 3개월 만에 끊어졌던 가족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노후 행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수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된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거에 묶인 원망형 성격입니다. 이 성격의 특징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공부를 더 했더라면 자식들이 이렇게 버릇없게 굴지만 않았어도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부터 쉬었고 자식들이 찾아와도 옛날 이야기만 하며 한탄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끊었고 박 할머니는 더욱 깊은 원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하던 과거가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는 노인정에서 만난 78세 이영호 할아버지의 극적인 변화 사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40년 직장 생활 동안 부장님으로 지내며 언제나 자신의 방식대로만 일을 처리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계속되어 가족들의 사소한 행동까지 일일이 지적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젓가락 잡는 법부터 반찬 먹는 순서까지 간섭했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공부는 얼마나 하는지, 학원은 제대로 다니는지 캐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연세가 있으시니 이해하자며 참았지만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추석 때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제사상을 보고 이렇게 대충 차리면 어떡하냐며 호통을 치신 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아들 내외는 새해부터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홀로 지내던 이 할아버지는 우연히 한 책을 접하게 되는데,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성격은 불안과 의심의 피해의식형입니다. 이런 성격의 어르신들은 주변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누군가 내 뒷담화를 하는 것 같고,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자주 하면 돈을 노리는 것 같고,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버림받은 것 같고, 점점 더 깊은 의심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길에서 마주친 이웃이 인사를 건네지 않자 나를 무시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웃은 백내장 수술 직후라 잘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피해의식이 결국 현실이 된다는 점입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오해는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정말로 혼자가 되고, 그러면 피해의식은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성격이 결코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95세의 노인도 매일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어르신은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곧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왜 우리의 성격이 나이 들수록 부정적으로 변하는지 그 숨겨진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천 명의 노인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발견한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완벽주의적 집착형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의 특징은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하다가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노인정에서도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대로 되어야 했습니다. 손녀가 그린 그림도 선이 삐뚤어졌다며 지적했고, 아내가 반찬을 하나 사오더라도 더 싼 곳이 있을 텐데 라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다가도 상대방이 돌을 살짝 빗뚤게 놓으면 화를 냈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박 할아버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이런 완벽주의적 성향은 은퇴 후에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이런 성격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노후의 여유로운 삶에서는 독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우연히 참여한 한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하던 완벽함이 사실은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다섯 번째는 고립형 체념 성격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 나이에 뭘 이라며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유형입니다. 대전의 김순자 할머니는 은퇴 후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하러 나가나라며 집에만 계셨습니다. TV 리모컨과 스마트폰이 유일한 친구가 되었고 점점 외부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은 깊어졌습니다. 잠깐 마트에 가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했고 이웃의 방문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성격 유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성격이 다른 성격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해결책은 이 모든 성격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황금 비율의 법칙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의 손녀가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TV만 보고 계시던 할머니에게 손녀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희 엄마가 많이 우세요. 할머니가 점점 우울증에 빠지시는 것 같다고. 그 순간 김 할머니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편하자고 선택한 고립된 생활이 오히려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옆집 이영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연세인데도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며 주말에는 손주들과 카페에도 갑니다. 순자 씨, 우리도 나가봐요.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세상이 달라져요. 김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이웃과 함께 스마트폰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들과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 뒤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카톡 이모티콘을 보내는 법을 알려주는 할머니의 모습에 가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노인심리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1시간의 외부 활동만으로 우울증이 70% 감소한다고 합니다. 나이 듦을 핑계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5가지 성격의 공통점입니다. 원망형, 통제형, 피해의식형, 완벽주의형, 고립형. 이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성격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나이와 관계없다는 것을. 오히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노년의 행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5가지 성격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원망형 성격을 바꾸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격 변화의 가장 핵심은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감사일기가 아닙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하루 동안 경험한 작은 행복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손녀가 전화했다. 오늘 아침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저장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즉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반면 긍정적인 경험은 5초 이상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저장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78세 황금순 할머니는 6개월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줄어들었고 현재의 작은 행복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통제형 성격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침묵의 기술입니다.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보더라도 즉시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날 저녁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에 그것이 정말 큰 문제였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며느리가 제사상을 조금 다르게 차린 것, 손주가 공부 시간을 조금 어긴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피해의식형 성격의 해결책은 더욱 특별합니다. 바로 역지사지 노트를 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당한 이유를 3가지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이번 주말에 오지 않았다라면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었을 수도 있다. 아이들 학원 때문에 바빴을 수도 있다. 나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등을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뇌가 자동으로 부정적인 해석만 하던 것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놀라운 가소성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완벽주의형과 고립형 성격의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2가지 성격은 사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해결책 또한 하나로 연결됩니다. 7페이지 완벽주의와 고립의 벽을 깨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실수 일기입니다. 매일 의도적으로 작은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머리를 조금 흐트러뜨린 채로 산책을 나가보거나 가게에서 점원과 잠깐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색하겠지만 점차 재미있는 경험이 되어갈 것입니다. 82세 정현우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은행장으로 일하면서 완벽함을 추구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수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손떨림으로 커피를 쏟았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따뜻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져도 손주들은 더 친근하게 느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3가지 시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 타인을 위한 시간, 성장을 위한 시간을 3대 4대 3대 1 비율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에는 산책이나 취미 생활을 합니다. 타인을 위한 시간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교류합니다. 성장을 위한 시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합니다. 이 비율은 하버드 노인심리연구소에서 5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것으로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켜온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9시간의 활동 시간이 있다면 3시간은 나를 위해, 4시간은 타인과 함께, 2시간은 새로운 도전에 할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뇌의 행복 호르몬을 가장 이상적으로 분비시키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타인을 위한 시간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교감이 행복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성격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이를 위해 일일의 법칙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습관은 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임진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첫 일주일은 아침에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만 했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은 매일 산책을 하면서 마주치는 사람과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 임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분이 노인정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노인정 회장까지 맡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침 시간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습관은 반드시 아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2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을 바꾸려 하는 이유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너무 강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변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격 변화를 시도하는 노인들 중 %는 첫 달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을 견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성공했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과정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거울 만들기입니다. 자신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달력이나 노트에 매일 작은 스티커를 붙이거나 체크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뇌는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부산의 김영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달력에 매일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초록색은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노란색은 중립적인 날, 빨간색은 부정적인 말이 많았던 날입니다. 처음에는 빨간색 스티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노란색이 늘어났고 석 달 후에는 초록색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작용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성격은 혼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되고 그러면 나도 더 즐거워집니다. 반대로 찡그리면 상대방도 불편해지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마음의 메아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내는 마음은 반드시 메아리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격 변화의 첫걸음은 항상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노인심리연구소의 연구 결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전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격 교정법의 핵심은 의식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을 것인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85세 박수영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교직에 계시면서 늘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이었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 가족들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획기적인 변화는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의 글씨나 그림을 지적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변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달라졌어요.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립니다. 삐뚤빼뚤한 그림이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격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변화가 아닌 관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변화가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나의 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성격 변화를 시도한 사람들 중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참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하루 5분의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단 5분 동안 자신과의 약속을 합니다. 오늘 하루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5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5분의 감정을 기준으로 그날의 기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마치 커피 한 잔의 첫 모금이 그 커피 전체의 맛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울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어르신들에게 3개월 동안 이 5분의 기적을 실천하도록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감을 호소하던 어르신들의 80%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고 가족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60%에 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감정 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일기와는 다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그것을 손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우울함이라는 손님이 찾아왔다. 잠시 차 한 잔 대접하고 보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처럼 감정도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감정 색깔 표현하기입니다. 매일 밤 그날 하루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빨강은 분노, 파랑은 우울, 노랑은 기쁨, 초록은 평화로움을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색깔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천의 정미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파란색과 빨간색뿐이었는데 점차 노란색과 초록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녀의 색깔 일기장은 무지개처럼 다채로워졌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정원 가꾸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잡초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뽑아내고 예쁜 꽃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 하나를 골라 종이에 적은 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생각을 새로 적어 벽에 붙여둡니다. 다섯 번째는 전화 한 통의 마법입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반드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것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산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끊어졌던 인연을 하나둘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통화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옛 친구들과 매주 만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실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날은 거울 보며 웃는 연습만 하세요. 둘째 날은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셋째 날은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세요. 넷째 날은 산책을 하며 마주치는 사람과 눈인사를 나눠보세요. 다섯째 날은 옛 사진을 보며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해 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용서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용서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행복한 노후 생활의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